네, 부동산 고민해결 직원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규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지나면 새로운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서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자, 그런 고민들까지 저희가 속 시원하게 이분과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SLK 자산관리 이영규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로 2018년을 마무리해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다사다난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18년 저희 부동산 방송 보시면서 이 부동산에 많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2019년에도 좀 더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부동산 방송을 통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날씨 춥죠. 부동산 관련돼서 고민까지 안고 있다면 더 날씨 춥고 더 쌀쌀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뜨겁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고민 좀 풀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앞서서도 얘기했었지만 규제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궁금증 있으시다면 연락 주셔서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문 열어두고 있어요. 하단에 참여할 수 있는 번호 크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02-1638-3918 8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자,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이영규 소장과 함께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결된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부동산 고민 좀 풀어드릴게요. 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제가 강남구 역삼동에 테란 아이파크 아파트를 지금 구입해가지고 지금 전세를 주고 있어요. 아, 전세 보유 중이시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팔까 하는데 전망이 어떤지 그리고 언제쯤 팔면 좋은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전세 보유 중인 곳 역삼동에 있는 테란 아이파크라고 하셨고요. 이제 매도 고민하고 있는데 적절한 타이밍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망대 살펴드리면서 매도 타이밍까지 좀 잡아드릴게요.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소장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테란 아이파크 3차를 매수하신 거예요? 재건축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아, 그럼 재건축하기 전에 매수하셔서 어쨌든 아파트를 조합원 자격으로 분양 받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좀 문제가 있었죠, 이 아파트가? 뭐 잠깐 있었는데 지금은 소유권 이전까지 다 끝나니까 정상적으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쨌든 그런 좀 옆에 개나리 사창가요? 거기랑 소송 문제가 좀 있어서 등기가 좀 오르기가 안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뭐 지금 몇 평 갖고 계세요? 35평입니다. 35평이면은 한 18억 정도 할까요? 18억에서 20억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 18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거주는 딴 데서 하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이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언제 매도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만큼 뭐 좋은 아파트라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선능력, 그렇죠? 2호선하고 9호선 다니는데 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테란 아이파크 한 400세대 좀 넘을 거예요. 그렇죠? 뭐 성부 아파트 재건축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주변이 다 개나리잖아요. 이 개나리 아파트들이 워낙 개나리란 이름을 계속 꼭 유지하는 그런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건데, 그동안 문제도 많았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등기도 진행돼서 이제부터는 매매가 이제 자유로운 그런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보면 대부분이 가격이 18억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30평대는 여기는 뭐 평당 6천만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단지로 이제 다 탈바꿈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학군도 좋고 또 지도를 조금 이제 작게 보면은요. 저희가 이제 역삼의 아파트고 뭐 선능력과 역삼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 뭐 9호선, 분당선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으로는 이제 삼성동입니다. 그러니까 삼성동의 영동대로 복합 사업이라든지 뭐 또 현대차 부지 이런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거고요. 또 강남역이 바로 옆에 있고 어떻게 보면 밑에 보면 또 대치동 학원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위를 보면은 여기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이 주택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동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18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가격이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최근에 뭐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서 뭐 부동산 가격이 뭐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럼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얘기고, 이 강남 역삼동에 있는 이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가 더군다나 신축입니다. 이게 한 2014년이니까 5년도 안 된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나리 단지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격이 조금씩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매도를 꼭 하신다고 하시면은요, 매도하시려고 하시면은 요번 봄 아니면은 뭐 봄 지나서도 괜찮고요. 아마 수요는 꾸준히 있을 거예요. 뭐 30평대가 어떻게 보면은 한 30평에서 35평 사이가 이 지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평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번 봄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더 보유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상승하는 쪽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저 같으면은 계속 보유를 할 것 같은데, 매도를 꼭 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이번 봄이라든지 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오신다고 하시면은요, 아마 처음에 뭐 분양받았던 그 가격보다도 훨씬 좋은 가격에 매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역삼동에 있는 테헤란 아이파크 먼저 살펴드렸습니다. 향후 전망 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격 상승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좀 결정해야 한다면 이제 돌아오는 봄이죠. 그때쯤 잡아보시라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소장님 말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중간에 또 궁금하신 사항, 또 갈아타는 전략 만약에 세우셔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까지 한 번 더 연락 주셔서 같이 탄탄하게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SNK 자산관리 이영규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빠른 상담 원하신다면 서둘러서 문자 주십시오. 또 전화도 주시면 저희가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고민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여기는 남양주 태계원이거든요. 남양주 태계원이요. 예. 네네. 그 태계원이 앞으로 좀 전망을 좀 궁금해서요. 태계원의 전망. 예, 예. 지금 보면은 이 다산지구라든가 네. 또 별내 또 근처에 또 갈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왕숙지구가 또 저기 발표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태계원이 가만히 보면은 그 주위로 뺑 둘러 이렇게 쌓여 있는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6년째 살고 있는데요. 예. 그 앞으로의 태계원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태계원에 관련된 전망, 혹시 태계원의 보유 중인 곳에 대한 전망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저기 태계원 금호 어울림이요. 금호올림. 네. 예, 몇 평대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네, 34평이요. 34평이요. 좋습니다. 저희가 태계원의 전망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곳에 대한 전망까지 같이 좀 살펴드릴게요. 소장님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태계원의 금호올림에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실거주 하시는 거고, 뭐 아파트 분양받으신 건가요? 매수하신 건가요? 예, 매수했다고 봐야죠. 매수 언제쯤 하셨어요? 이게 처음 바로 입주를 한 거예요. 바로 입주를 하셨구나. 그러니까, 네. 지금 뭐 가격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버님? 지금 여기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한 3억 7천까지 매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한 3억 7천 정도면 한 평당 네.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주변에 비해서는 시세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네. 그렇죠. 주변은 워낙 뭐 신규 택지지구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신규 택지지구가 둘러싸여 있는 곳인데, 네. 그러니까 지도를 좀 보시면은요, 아마 태계원 금호리 요 위에 있는 거죠. 네, 태계원 고등학교 앞에. 그렇죠. 태계원 고등학교 앞에 여기 이제 금호 어울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신축 아파트가 맞아요. 한 5년, 네네. 6년 정도 됐죠. 예. 예, 한 5, 6년 된 신축 아파트고, 이 밑으로 보면은 대부분 다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죠? 네. 네.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고, 요 태계원역 밑쪽으로 해서 힐스테이트인가요? 그게 또 하나 새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가격을 비교해 볼 때 이 태계원을 요만큼으로 봤을 때 가장 가격이 높은 아파트는 힐스테이트가 되겠죠. 네네. 그죠? 힐스테이트가 한 30 비슷한 평형대로 봤을 때 아마 4억이 조금 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힐스테이트는 워낙 뭐 역에서도 가까운 데다가 새 아파트고 대단지다 보니까 한 30평대가 제가 알기로 한 34, 5평이 한 4억 초중반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입지적인 측면에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역에서 가까운 게 좋고 대단지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호올림은 어떤 아파트냐? 살기 좋으시죠? 네, 교통은 그쵸? 좋아요. 공기 좋고 뭐 교통 좋고 차로 나와서 뭐 퇴근역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살기 네. 실거주하기에 정말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들이 교통에 대한 좀 약점이 있으면 가격이 이렇게 생각보다 안 올라가는 마련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으로 보면은 별내 신도시 있죠. 네. 여기 30평대는 5억에서 6억 사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갈매지구 있고요. 또 밑으로 보면 다산 신도시가 있습니다. 다산 신도시도 30평대가 한 6억대 된다는 거예요. 나랑 비슷한 평형대지만 여기는 어쨌든 앞으로의 호재가 많죠. 8호선이 들어와주고 뭐 별내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이제 또 왕숙 신도시가 이제 3기 신도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건 뭐냐, 왕숙 신도시 들어오면서 뭐 GTX를 해준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럼 GTX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네. GTX가 들어오면은 이 퇴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동안은 경춘선 하나밖에 이용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GTX가 근처로 들어와 준다고 하면은 이제 호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재를 받으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많아요, 지금. 이 공급량이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많다 보니까 또 왕숙 신도시에도 한 6만인가가 더 들어올 예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곳에 쌓여 있는 요 퇴계원이라는 곳은 아무래도 뭐 금호홈링하고 힐스테이트 빼고는 나머지는 연차가 오래된, 그렇다고 해서 뭐 재건축을 눈앞에 둔 아파트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34평대가 지금 한 3억 7천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요 힐스테이트가 어쨌든 가격을 조금씩 끌어올려주면 금호올림도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만큼 많은 기대를 하시기보다는요, 그래도 지금보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아파트는 하락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거주하기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실거주 하시면서 뭐 지금보다도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가격은 충분히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매도하시거나 하실 계획은 없으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왕숙 3기 신도시에 GTX가 들어와 주고, 물론 시간은 좀 걸리겠죠. 하지만 그런 호재가 계속해서 밀어 올려준다면요,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냥 공기 좋고 교통 좋은 곳에서 실거주 하시면서 그런 거 조금 기대해 보시는 그런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실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실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큰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통 개발이라든지 개발 호재들이 조금씩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재들 살면서 하나하나씩 느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양주 퇴계원에 있는 금호올림, 그리고 퇴계원의 전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련된 부동산 고민들 좀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수정 마시고 연락 주셔서 같이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먼저 항상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아시아경제TV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예, 저는 은평구 신사동 예, 현대 2차 아파트에 거주 중인데요. 예, 예, 인근에 수색 증산지구가 있습니다. 예, 예, 현재 수색 증산지구가 일부는 건축 중이고 예, 일부는 철거 중인데요. 예. 이 수색 증산지구가 우리 아파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 그게 궁금하고요. 예. 그리고 세전력을 기점으로 한 서부 경전철 계획 등을 포함해서 예. 향후 전망하고요. 예. 그리고 매도할 경우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예, 아버님 하나하나 다 지금 준비하셔서 적어두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좀 살펴드릴게요. 아버지, 네. 지금 현대 2차 아파트 거주 중이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몇 평대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31평입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아파트에 관련된 전망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역시나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질문을 참 꼼꼼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은평구 쪽이 뭐 이런 좀 개발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현재는. 예, 그렇죠. 뭐 응암이라든지 녹번역 쪽으로 해서 새 아파트 많이 들어오고 또 말씀하신 대로 밑으로 수색 증산도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가져가신 아파트가 신사동 현대 2차잖아요. 예, 예. 예, 이거 지금 가격 얼마 정도 할까요? 지금 4억 중반 정도. 4억 중반이면 그래도 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중인데 지도를 조금 통해서 보시면은 이게 여기에요. 그 두산 2부 바로 밑에 있는 게 현대 2차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 2차 이 동네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이 군데군데 조그만 네. 아파트들이 하나씩 다 있는 예, 거잖아요. 거기가 좀 소규모가 몰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 있는 곳이고 어떻게 보면 6호선 응암역하고 뭐 세전역이 있는데 가격이 거리가 가까운 건 아니에요. 예, 그렇죠. 거리가 크게 가까운 건 아니라서 뭐 역세권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또 6호선이 이 강북만 다니다 보니까 6호선이 좀 영향력이 적긴 하거든요. 예, 그런 6호선이고 아까 말씀하신 서부 경전철이 이제 개통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어디까지만 와요? 일단 세전역까지가 돼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역과의 거리는 계속 있는데 물론 이 서부선이 생기면 뭐가 좋습니까? 여의도를 통과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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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뭐 신촌이나 서울 중심권은 경전철 아니더라도 6호선 타시면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여의도 가는 데 있어서는 뭐 경전철이 생기면 좋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서부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기존에 뭐 갈아타시면서 가시는 거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서부선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기대는 이렇게 크게 안 하시는 게 먼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크게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닌가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철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경전철이 지금 뭐 의정부에 하나 다니고 있고 뭐 김포에도 들어올 거고 서울에도 많이 예정이 돼 있거든요. 예. 하지만 경전철은 정말 이게 이 신사 현대 그 현대 아파트 앞까지 들어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세전역까지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존에 이용하던 세전역은 어차피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 서부선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여기죠. 수색 증산지구. 예, 그러니까 옆으로 보면 수색 증산지구, 이쪽으로 보면은 또 일산 향동지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상암동을 비롯해서 이제 가재울 뉴타운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에 생기는 아파트들 전부 이름 앞에 뭐가 붙냐면 DMC가 붙어요. 예, 그러니까 가재울 같은 경우도 그 동안은 뭐 가재울 자이 뭐 이랬었는데 갑자기 DMC로 다 바꿔버렸거든요, 이름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는 이 상암동에 있는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라는 것을 좀 부각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파트 브랜드 자체를 DMC라는 이름을 통해서 다 이렇게 만드는 건데 지금 수색 증산에 있는 아파트들 새로 들어온 것도 가격 굉장히 비싸죠. 뭐 롯데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뭐 평당 뭐 한 3천에 육박하는 그런 아파트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싸지는데 과연 이런 수색 증산의 새 아파트들이 조성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요 신사동 외곽에 있는 요 아파트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제가 볼 때 받을 수 있는 영향은 하나입니다. 이 주변으로 가야 되는데 이 주변 아파트가 너무 비싸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좀 가격이 본인한테 맞는 아파트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요 위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들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단지 내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 구매할 수 있는 세력은 30대, 4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따지는 게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를 끼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여기 터널이 뚫리면서 일산까지 또 가까워졌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지금 좋아하는 거는 요 터널이 뚫리면서 뭐 일산에 뭐 그런 스타필드라든지 이케아까지 좀 빨리 가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올랐다는 거고요. 지금 은평구를 보시면은 지금 응암동 쪽은 계속해서 개발해주고 있어요. 녹번역을 비롯해서 응암 1, 2구역. 근데 여기 있는 많은 주택단지들의 개발의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다. 이런 개발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지만 이 신사동 있는 현대아파트나 그런 아파트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암동 쪽의 개발이 좀 더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신사현대까지도 충분한 이주 수요라든지 또 초등학교를 찾는 사람, 여기가 너무 비싸서 조금 더 저렴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찾을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서부선하고 여기 뭐 수색 증산 이런 뉴타운이 생겨서 우리 아파트 가격이 막 오르겠다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사시면서 뭐 서부선 생기면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쪽으로 인해서 좀 생활 편의가 좋아지는 거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폭 오를 수 있는 그런 기대는 하셔도 되고요. 실거주 쭉 예. 하신다고 하시면은 뭐 공기도 좋고 괜찮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색 증산지구가 네. 거의 완성이 됐을 경우 네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단지가 좀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7개 단지가 되는데요. 네. 이제 그쪽에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네. 요소는 아닌지 그런 의미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수색 증산이 다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요 신사동에 있는 아파트들을 상승한다 이것 때문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이끌어줄 예. 수 있는 건 아니라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런 데가 있어요.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비싸지면 좀 싼 거를 찾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영향을 조금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매도 시점은 언제로 잡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도를 매도한다면? 하시려고 하시면은요. 예. 뭐 어쨌든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뭐 예. 내년 봄 시장을 먼저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예. 봄에 봐서 뭐 가격이 어느 정도 만족하면은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한 1, 2년 더 보셔도 이 응암 쪽에 있는 재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빠르게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이어서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성남시 중흥구 성남동 금호 예. 어울림 아파트 25평을 12년간 보유 거주 중이고요. 예, 서울시 신길동 조합 아파트에 2023년경에 준공 입주 계획인데 예.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 중인데 성남동 어울림 아파트 매도 시기와 향후 전망을 문의드립니다. 예, 그러면 지금 궁금증은 성남에 있는 금호 어울림 지금 12년째 거주 중인 곳, 보유하고 있는 곳, 이곳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거 맞으실까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럼 이곳 한번 좀 살펴드리고요.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시다면 이어서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소장님 예.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되게 한 곳에서 오래 거주를 하셨네요. 예. 뭐 살기 좋으시죠? 예, 뭐 살기에는 좋습니다. 2006 입주 때부터 사셨으면 뭐 분양 받으신 거예요? 예. 아, 분양 받으셨고 25평이면 최근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지금 4억 한 7천, 8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중반, 그럼 뭐 평당 예. 한 2천만 원 가까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지도를 보시면 이제 금호 어울림이 여기 이제 그 성남 운동장 바로 밑에 있는 요 아파트잖아요. 예. 그 주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금호 어울림 아파트에 경쟁 상대가 크게 없는 곳이에요. 예. 뭐 이쪽 수진 위로 봐도 그렇고 옆으로 봐도 그렇고 이렇게 뭐 대규모 단지가 이 주변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호 어울림 아파트가 혼자서 있다 보니까 혼자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경쟁 상대가 없다 보니까 이게 뭐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지를 가늠하기 좀 어려운 그런 아파트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성남이 이제 재개발이 이제 화두잖아요. 예. 그나마 이제 최근에 여기 뭐죠? 힐스테이트인가 뭐가 하나 들어왔죠. 여기 한 1000세대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남을 전체로 봤을 때 어쨌든 재개발이 성남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포레스티아인가요? 산성 포레스티아에도 한 4000세대 입주 예정이죠. 예. 그리고 요 밑에 여기도 한 4500세대가 입주 예정이고요. 또 단대 오거리 이제 금광구역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한 5000세대가 정도 입주 예정인 거고, 또 이쪽 신흥역 요 앞에 있는 데도 한 2500세대 이 정도가 이제 입주 예정이에요. 이제 성남은 앞으로 어떤 아파트들이 생기는 거예요? 다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이 기존의 낡은 주택들을 다 없애고 새 아파트 단지로 이제 좀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게 성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남 자체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재개발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남이 재개발이 굉장히 늦어진 게 맞습니다. 이 성남이 워낙 좀 이렇게 고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나마 이 금호 어울림에서 좀 다행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금호 어울림이 여기 있는데 요 바로 앞에 뭐 수진 1구역, 수진 2구역, 신흥 1구역, 여기는 지금 개발 속도가 어때요? 빠르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뭐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된 상태도 있고 뭐 재개발을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아무런 사진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금호 어울림을 어떻게 보면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이 주변에는 없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남에서 가장 모란역이 뭐 분당선과 8호선이 같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개발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가격을 끌어올려서 이 금호 어울림도 덩달아 따라 올라갈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주변은 계속해서 주택가, 낙후된 주택가밖에 없는 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뭐 올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예. 여기랑 뭐 여기 이제 힐스테이트 새로 생긴 거. 비록 이게 새로 생겼다고 해도 가격 차는 크게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모란역에 가까운 여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변에 워낙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얘 혼자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지든 아까 뭐 신길동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신길 뉴타운이 조성되면서 신길 뉴타운에서도 이 7구역의 레미안 에스티움이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주변의 아파트들이 다 따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야지만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내 아파트들이 그 새 아파트 가격을 따라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현재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한 뭐 4, 5년 안에 이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올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서서히 완만하게 어느 순간 돌아보면은 조금 올라 있는 정도 그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신길동으로 언제 2023년에 입주하신다고 하셨나요? 예. 그럼 그때 신길동으로 이주를 하실 거세요? 예. 아, 신길동으로 이주하실 거면은요, 그냥 지켜보시다가 입주하기 전에 2023년에 매도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 안에 이게 가격이 뭐 하락한다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서히 어느 순간 돌아봐 있으면 조금 올라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2023년에 신길동에 있는 새 아파트를 입주할 때 하기 전에 매도하셔도 충분히 매도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이 수진이라든지 신흥의 뭐 재개발의 계획이 잡히면은 이주 수요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 동네에서는 이 아파트가 제가 볼 땐 가장 인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보유하시고 입주하시기 전에만 매도하시면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요. 네네. 그 중원구 내에 네. 그 은행주공 아파트라든가 이런 그 대규모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네네. 거기에 따라서 뭐 입주 충격 같은 거 이런 거는 없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볼 때 뭐 지금 그 입주 충격을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고요. 뭐 이제 그래요? 새 아파트 들어온다고 해도 앞으로 뭐 향후 한 3, 4년이잖아요. 예. 예, 그 안에는 뭐 충분히 뭐 충격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 갖고 계시면은요. 지금보다 좋은 가격에 나중에 매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한 향후 2, 3년은 좀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2023년까지는 한 4년 정도 여유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가격 하락 걱정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2023년쯤에 한번 매도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2, 3년 뒤에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소장님과 함께 그 지역적인 분석 한 번 더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때쯤이 정말 정확한 매도 타이밍인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자산관리 이용규 소장과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빠르게 또 받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네. 제가 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예. 반포자이 35평 그거 27년간 지금 보유하고 있거든요. 27년이요. 근데 예. 네, 지금 전세 주고 있어요. 전세 놓고 실거주는 보유하고 안 있으시고요. 했고요. 예. 예. 그런데 네. 그래서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하고 예. 그다음에 매도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예. 좀 듣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네. 2020년 이후는 예. 그 장기 보유 특혜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긴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드리고 싶어요. 예, 좋습니다. 이제 세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혜택적인 부분들도 궁금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 그거에 27평. 따라서 네, 예. 35평이에요. 35평이고 27년 동안 보유하셨고요. 네. 좋습니다. 이곳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꼼꼼히 전망과 함께 타이밍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포 자이를 갖고 네. 계세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사시다가 뭐 새 아파트 들어오면서 전세를 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네. 그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네네. 샀고 재건축이 됐고 지금까지 온 거고요. 네. 예, 저희는 거기 거주한 적이 없어요. 거주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요. 네. 지금 어디 거주하세요? 저희는 지금 저기 일산에 있어요. 일산에 아파트를 전세로 있어요. 전세로 계시군요. 다행입니다. 네. 그죠? 네, 다행인 거고요. 그러니까 반포자이가 지금 35평이라고 하셨는데 뭐 한 25억 하죠?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반포자이가 제일 좋은 아파트였었거든요. 한 3, 4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네.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은 뭐 이제 강변 쪽에 아크로 뭐 리버가 들어오면서 좀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같은 평수대를 봤을 때는 훨씬 비싸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봤을 때 이 서울에서 뭐 특별한 아파트를 제외한 주상복합 이런 걸 제외하고는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아파트잖아요. 네. 네, 굉장히 좋은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자, 매도를 생각하시고 지금 뭐 전세를 놓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포제가 여기 있고요. 뭐 워낙 좋은 아파트니까 이게 한 2009년 정도에 아마 입주를 했을 거예요. 그죠? 네. 네. 2009년. 그러니까 2009년, 2008, 9년이 어떤 시기였냐면은 뭐 반포자이라든지 뭐 삼성동의 아이파크 그리고 이제 잠실 쪽에 주공 1, 2, 3단지가 재건축을 해서 그 순간 당시에는 뭐 전세가도 하락을 하고 매매가도 하락을 했다. 이게 바로 한 10년 전의 일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가격이 뭐 막 뛰죠. 네. 그렇죠. 막 1년 사이에도 막 4, 5억씩 뛰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입지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장점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고속터미널역 뭐 여기 7호선 다 이용하실 수가 있는 정말 좋은 아파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좋은 아파트에 이제 속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2020년부터 네. 그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긴다 그래서요. 아, 2년 거주 요건이요. 네. 네. 뭐 2년 거주. 실거주. 네, 그러니까 네. 나중에 매도하실 때는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죠. 나중에 매도할 때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서. 하지만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차피 10년 이상 보유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정책이 나오기 전에 나온 후에 사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뭐 말씀드릴 거는 그거예요. 나중에 뭐 양도세 제가 볼 때는 1가구 1주택 요건 충분히 받을 수가 있어서 일단은 비과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년 안 살아도요? 네네. 이미 정책 전에 계속해서 오래 사셨던 거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가격이 너무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 가격이 비싼 거 보유세도 나오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 네. 보유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아파트를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2년 거주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고요. 어쨌든 매도를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할까 고민 중이죠. 아, 그렇죠. 저라면 안 하고요. 예. 저라면 이 좋은 아파트를 매도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내가 새 집에 가서 살고 싶어. 지금은 전세를 사시지만 안정적으로 나도 집을 구해서 뭐 전세가 아닌 집을 살고 싶다고 하시면은요.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저라면 매도를 안 하겠지만 아파트 부동산의 특성상 이 좋은 아파트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 사정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도 이제 뭐 전세 사는 게 아니라 내 집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새 집을 사시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매도하셔서 오히려 지금 뭐 전세금이 한 10억 정도 갭 차이가 나죠. 예. 예. 그러니까 10억 정도면은요. 뭐 괜찮은 아파트 다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도하시려면은요. 내년 봄 아니면 내년 뭐 여름이나 가을 내년쯤에 생각을 하셔서 매도를 하시고요. 그 차익을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연세도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으니까 일산에서 전세하시기보다는요. 다시 또 집을 하나 사셔가지고 거기서 좀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반포자이가 그거 뭐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개인적인 네. 사정에 따라서 매도하시려고 하시면 봄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대표님, 네네. 제가 매도를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2년을 실거주해야 되는 조건 때문에 네네. 매도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2년을 꼭 실거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이게 정책 전에 이미 오랫동안 갖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런 요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해당이 되는지 안 되지는 좀 세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충분히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보유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래도 저는 주거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매도하시고 전세 사시기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집을 구매하셔서 다시 사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네. 집을 사시려면 무조건 매도하셔야 된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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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이제 장기 그 보유 관련해 가지고 투표 공급 그걸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규제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2년 실거주는 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세무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전세 거주 중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수자님께서 앞서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도하고 내 집을 갖는 그런 전략들도 한번 세워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전략도 또 세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저는 2009년도에 예. 밀락동 19평 아파트를 샀거든요. 19평 아파트 어디 아파트 사셨을까요? 밀락동 송산주공 아파트요. 송산 주공 아파트요. 예. 네, 그때 이제 경전철 들어온다고 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예. 네, 일단 사놓고 네. 그거를 월세만 받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시간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이거를 매매를 하려고 그랬더니 예. 거기 매매도 잘 안 되고 또 매도가 잘 안 팔리고. 네. 예. 또 월세가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럭그럭 가지고 있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네, 그리고 또 이거를 합쳐가지고 조금 더 큰데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네, 예, 한번 전화 상담 좀 잘하셨습니다. 받아보려고요. 예, 전화 잘하셨어요.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보유 가치가 있는 곳인지 주변에서 이야기 듣고 일단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전망들도 같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주는 어디 하세요? 지금은 면목동에 하고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데 왜 의정부에 아파트를 사셨을까요? 그때 그냥 싸게 금매로 나와가지고. 그러셨어요? 네. 그때 얼마에 사셨는데요? 그때 1억 4천에 샀어요. 지금은 얼만데요? 지금은 1억 6,500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산지 얼마 되셨다 그랬죠? 2009년에 샀어요. 10년이 다 됐는데 1억 네. 4천짜리가 1억 6천이 됐어요. 그죠? 네. 그럼 투자를 잘하신 거예요? 못하신 거예요? 너무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의정부란 지역이 조금 애매한 지역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도 북부에 이제 의정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저희 세미나도 많이 손님들이 오시는데 왜 안 오르냐고 이제 물어보세요. 네. 그럼 일단 뭐 서울하고 멀어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의정부라는 지역, 뭐 의정부 위부터 해서 뭐 군사 지역도 많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특성 때문에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가 크게 오르지는 못하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월세를 받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월세를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는 전세로 있다가 네. 2013년도 그때부터 월세. 그럼 한 5, 6년 정도는 월세를 받으셨고, 네. 어쨌든 뭐 월세를 받으셨으니까 뭐 월세 받는 투자는 괜찮다고 이제 괜찮은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일단 문제는 가격이 안 올랐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도를 조금 보시면 지금 송산주공 여기 어룡역인가요? 이 경전철 바로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경전철이 들어오면서 뭐 의정부 지역에 경전철에 대한 호재가 많이 있을 거라고는 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전철이라는 게 뭐 2칸짜리가 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정부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경전철이 서울 연결이 된다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의정부 경전철이 뭐 아시겠지만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뭐 파산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전철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밀락동이라는 곳이 새로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밀락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그래도 조금 올랐어요. 그러니까 밀락동에 새 아파트만 가격이 올랐는데, 그 이유는 이 의정부 내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래된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밀락동에 새 아파트로 많이 이주를 하면서 가격 상승을 조금 이룬 겁니다. 네. 하지만 요 송산주공이라든지 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제가 볼 때 가격이 크게 오를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월세를 놓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월세 뭐 빼주시면은 거의 한 뭐 1억 5천에서 그 정도 남으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 돈에다가 뭐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은 뭐 네. 갖고 서울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의정부 쪽으로 나중에 뭐 GTX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어차피 의정부역이지 제가 볼 때 밀락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밀락동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지 뭐 의정부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 오히려 이제 GTX 들어오면 의정부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 조금 호재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네. 태생적으로 지역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의정부에 있는 부동산 가격들이 오르기는 힘든 시장이 맞습니다. 아, 이 좋은 시기에 서울, 경기도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다 오르는 시기에 안 올랐다. 그러면은요 앞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은 시 외곽부터 조정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딱 지금 송산주공 아파트는 그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나는 꾸준히 월세를 그냥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받으셔도 상관없는데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적극적으로 나서시려면은요 매도하시고 당연히 서울 쪽에 들어와서 투자하시는 게 낫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좋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뭐 아파트 특성상 그러진 못할 것 같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많은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네. 도움이 돼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